같다. 이렇게. 다시 봅시다. 자, 보죠. 자, 이 녀석에 또 둘레길이 찾는 건데, 여러분 잘 보여? 어디가 지금 색칠돼 있어? 여러분 책 보면은 당연히 보이겠지만, 요 부분이 지금 색칠 파란색으로. 그래서 요 파란색의 둘레길이를 찾자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전략을 짜야지 먼저 전략. 여러분 어디부터 구할래? 여기부터 할까? 아니야, 여기부터 할래 아까처럼. 요렇게 큰 거 먼저 구하자. 요 녀석이 또 하나의 둘레에 포함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 먼저 구해줄래요? 자, 얘를 몇 번? 1번으로 두겠다. 자, 이렇게 1번. 됐지? 항상 이렇게 전략. 자, 그 다음에 어디? 요쪽 한번 구해볼까? 요쪽도 둘레에 포함이 되죠? 근데 얘는 반원의 호의 길이죠. 반원의 호의 길이. 요거 지름이 8cm짜리 반원의 호의 길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2번이라고 하겠다. 해주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어디? 여기 이 선분의 길이도 빼먹으면 안 되지. 이 선분의 길이를 3번. 근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 바로 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써주는 거지. 8cm. 됐지? 여기 나중에 이제 더해주면 되겠고. 1번과 2번과 3번의 길이를 더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해보자. 1번은 누구? 이 호의 길이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건지를 항상 생각하면 돼. 중심각 90도이며 그 다음에 얘지 얘. 반지름의 길이가 8cm짜리.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둘레 길이 2파이 이제 호 안 적을게. 당연한 거잖아.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얼마? 90도.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360분의 90 먼저 약분하면 얼마? 4분의 1 됩니다. 자, 그러면 4랑 8이랑 약분해서 2고 2파이 곱하기 2 해서 다 구하면 되죠. 얼마? 4파이. 자, 요렇게 4파이.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누구 거야, 얘? 누구 거? 지름 8cm짜리 부채꼴이죠? 지름 8cm짜리 반원이기도 하죠? 그죠? 그럼 몇 분의 몇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리를 알면 응용이 되는 거야. 360분의 188동안에 그냥 얼마를 하면 돼? 2분의 1 하면 되지. 반원이잖아. 그치? 반원. 댕강 반으로 쪼갰잖아. 반띵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만 마지막에 곱하시면 돼. 어디다가? 둘레 길이다가. 둘레 길이 얼마? 4cm. 아니, 애초에 이것도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응용이 안 되는 거야. 반지름이 4cm라는 걸 왜 구해? 그치? 지름이 있는데. 지름이 있는데 왜 구해, 얘를? 그냥 8에다가 얼마 붙이면 돼? 파이 붙이면 되지. 8파이. 8파이가 원의 둘레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 애초에. 근데 그거를 R로 쪼개서 반지름의 길이 2배 한 거라고 지름을 나타낸 거잖아. 그래서 2파이 R이 된 거잖아. 그치?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돼.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8하고 2분의 1하고 약분하면 4. 그래서 4 곱하기 파이니까 얘도 4파이. 위에랑 똑같지? 신기하지? 모양은 다른데 이게 우연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자, 많이 해보시면 알고요. 4파이, 4파이 똑같습니다. 얘네 둘이. 자, 그 다음에 8cm 아까 전에 나왔었죠. 어떻게 해주자? 더해주자. 8파이 플러스 4. 괄호치고 센티미터. 이렇게 안 했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괄호를 안 쳤다고 뭐 틀리진 않는데 그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둘레길이야. 이런 유형이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풀이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짠다 뭐 이런 것들만 보면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로 가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 이거 가지고 한번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아까 전처럼 이 핑크색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넓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둘레 길이가 아니야. 둘레 길이 공식을 쓴다든지 뭐 둘레 길이를 위해서 뭐 더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면적이잖아요. surface. 자, 그래서 면적이니까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그치?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에는 못 구하죠? 어떻게 한다? 다 해봤으니까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인가? 원의 넓이 2학기 때지? 2학기 때 원의 넓이에서 어떻게 했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넓이에서 누굴 빼? 요만큼을 빼는 거지. 그치? 요만큼을 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얘가 전체 넓이고요. 얘가 작은 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빼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까? 같이 한번 채워볼까? 이거는? 자, 파이 곱하기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이거 지금? 파이 R 제곱이죠? 공식 썼지, 딱 봐도.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전체 부채꼴의 넓이. 그럼 반지름 몇 cm? 6cm라고 했지. 6cm짜리 부채꼴의 넓이. 6의 제곱 넣어주고 36 그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이거 먼저 하자. 파이 곱하기 얼마? 여기가 3cm죠. 작은 부채꼴 3cm죠. 3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치? 파이 r 제곱 먼저 계산했고, 그 다음에 360분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120도, 그치? 120, 여기도 120. 됐나지? 자, 계산해볼까? 자, 어떻게 돼? 6의 제곱하고 360하고 바로 약분되지. 10, 그 다음에 10하고 120하고 바로 약분되죠. 그래서 12파이 그렇게 적으면 되고 12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이야. 그러면 9, 4, 36, 40. 그 다음에 40 곱하기 120, 아니 40으로 120을 나누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파이니까 얼마? 3파이.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적어주고 빼자. 얼마 돼? 12파이 빼기 3파이는 9파이. 배웠죠? 문자화식. 12파이 빼기 3파이. 9파이. 됐죠? 자, 아직까지 뭐 요 공식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중심각을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딱히 쓸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 모양도 이것도 아까 전에 본 거지? 둘레 길이 구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넓이 구하래. 바로 해보자. 어떻게? 전체 넓이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반원의 넓이를 뭐 해주자? 빼주자. 그지?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전략부터 짜고 여기에서 전략을 이해했으면 계산. 자, 8의 제곱이니까 얼마? 64. 이렇게 적어도 돼요. 8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되고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 몇 도? 90도. 적자. 90도. 전체 넓이를 지금 계산하는 중입니다. 전체 넓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자? 반원의 넓이를 뺀다. 반원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 넣었어? 360분의 180이 아니죠. 어차피 그걸 계산하면 뭐니까? 절반. 2분의 1이니까. 그치? 비율 계산이야, 비율 계산.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라고 해야 돼? 4cm. 그래서 4의 제곱 또는 16.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16하고 2분의 1이 약분됩니다. 여기서 8 적고, 그 다음에 90하고 360 약분해서 4, 이쪽은 1, 그 다음에 4하고 64하고 약분해서 이쪽 16. 끝났지? 끝났지? 자, 이쪽은 얼마? 16파이. 이쪽은 얼마? 888. 8파이.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빼주면 얼마? 8파이. 이렇게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야.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 외울 건 저번 시간에 배운 공식 3개. 왜 3개?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는 공식이라고 하기에 애매하다. 공식이라고는 하지만 책에서 비율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여러분한테 더 좋아. 알겠니? 자, 좋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몇 문제만 더 볼게. 요거로는 부족하잖아. 여러분도 해봐야 되고, 그지? 이런 유형도 존재. 이게 뭐야? 봤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도 가르쳐봤고 5학년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 이게 나왔을 거라는 걸 알아.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봤어요. 이거 책에 있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3번. 한번 도전. 잎사귀 모양이라고 하죠. 잎사귀 모양. 여기 지금 잎사귀지? 나뭇잎. 한번 구해봐. 둘레 길이도 구해보고 넓이도 한번 구해보세요. 다만 초등학교 방식이 아니라 중학교 방식. 원주율을 파이로 써서 공식을 이용하여. 됐지? 한번 해보고 같이 해보자. 시간은 한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지나면 쉬는 시간이겠네.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부터 짜라고 그랬어요. 전략부터. 아이고 열심히 하네 다들. 그다음
여기에 튜토리얼이죠. 게임을 보면은 튜토리얼이 있지. 여기 튜토리얼이 있네. 그치?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보라고 또 한 문제가 더 있죠. 이제 그거는 한번 너무 어려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쉬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수학을 하는 거고 그게 재미있는 거야. 어려우니까 못 푸니까 실패하니까 성공할 거면 돼. 그치? 넓이도 한번 구해보고 둘레도 구해보고 아주 그냥 또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네. 지금 선생님이 빈칸만 다 검은색으로 칠해놨어. 열심히 했어. 여기 다 답이 있었거든요. 교사용이라서 그냥 다 직접 손수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니까 해보라는 얘기예요. 실패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실패해야지 할 생각을 하거든. 자, 봅시다. 하셨나요? 여기? 자, 둘레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나 둘레의 길이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러지 말고 그림을 봐. 사랑스럽게 바라봐. 이 녀석 지금 둘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봐. 나 지금 얘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도 구해야 되고 너도 구해야 되고 너도 구해야 되고 뭐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구해야 되고 그지? 구할 필요는 없죠. 6cm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바라보는 거야. 그냥 여유롭게 못 풀어도 되니까 못 풀면 뭐 집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지? 그래서 요 6cm들은 전부 다 더한다. 그럼 몇 개를 더하는 거야? 4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4 바로 24 써놓고 그 다음에 곡선들 구부러진 얘들을 계산하자. 알겠지? 요거에 초점을 맞춰. 근데 여러분 요거 어차피 뭐야? 이거 1번이라고 적힌 거 이거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누구의 호의 길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그치? 요 부채꼴 보여? 요거 중심각 몇 도짜리? 90도짜리 맞지? 반지름 몇 cm짜리? 6cm짜리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화살표에서 구해보자. 구해보고 빈칸 채우자. 2파이 곱하기 얼마? 6 반지름의 길이 6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비율을 곱해. 비율을 360분의 90 또는 여러분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중심각이 90도짜리인 원을 세 글자로요 4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분자를 사용해서 원은 그냥 원이고 원 그치? 그래서 4개로 나뉘어진 원 그거를 4분원이라고 그래. 이런 거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짜리 내가 이걸 왜 말할까? 이제 다음부터는 딱히 이렇게 90도를 올려놓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약분하면 얼마니까? 4분의 1이니까 맞지? 바로 그냥 4분의 1 곱하면 돼. 어떨 때?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일 때 바로 곱하면 돼. 이걸 또 외우지 말고 좋은 거 하나 알려주니까 외우지 말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다고요. 재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를 약분하면 이쪽이 3이 되고요. 이쪽에 2도 약분하죠. 이쪽에서 2, 4 약분했고 이쪽에서 6에 들어있는 2를 또 약분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3 곱하기 파이에서 얼마? 3파이.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 알겠지? 천천히. 그래서 3파이가 지금 1번이라고 적힌 이 곡선의 길이죠? 호의 길이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3파이니까 3파이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 그럼 몇을 곱하자? 2를 곱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6파이 적으면 되는 거지. 그치? 1번 2개 구한 넓이는 길입니다. 됐죠? 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얼마? 아까 전에 구해놨지? 6 곱하기 4 6 적고 24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의도에 맞게 내가 계산을 채워 넣으면 되죠? 어떻게 계산했어?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 했죠? 근데 여기에는 또 멍청하게 360분의 90 좀 멍청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런 거죠. 그죠? 2파이 곱하기 여기는 6 이렇게 적으면 되고 됐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4분원인 게 보이면 90도인 게 보이면 중심각 90도면 무조건 4분의 1 생각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구해주자. 얼마? 24 더하기 6파이 6파이 더하기 24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없어도 괜찮아.
배운다. 계속 도전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이걸 외운다 한들 안 나옵니다. 똑같이 안 나와. 알겠니? 변형돼서 나와. 숫자도 바뀌어서 나와. 모양도 바뀌어서 나와. 네? 당연한 거지.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멋있는 멋있는 모양이 나와. 멋있는 뭔가 마법진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요 녀석의 또 길이를 찾으라 그래. 요거 그러니까 응용 문제야 그냥. 요 길이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요거의 2배 나오겠지. 1번이라고 적힌 이 녀석이 4개 있는 거잖아. 그지? 나중에 나옵니다. 라이프 셀만 봐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좀 쉬었다가 또 뒤에 거 한 문제만 더 보고 다음 엠베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촬영. 엠베스트 말이 우리 부스야. 유야. 엠베스트 촬영. 진리의 현재. 자, 요거 모델기를 아까 전에 구했었지? 넘어가자. 넓이도 한번 지금 구해보자. 예, 넓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할 기회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 빨리 해봐. 넓이. 전략은 써져 있죠? 연습하는 겁니다. 계산 연습 먼저 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전략을 세워서 푸는 거야. 선생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여기 아, 넓이. 이거 쓰면 돼. 근데 공식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원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원의 넓이를 비율과 곱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얻는다. 그치? 필통 멋있는 거 쓰자. 풀었나요? 근데요, 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 먼저. 여기서 봐봐. 어떻게 하면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걸 외워봤자 쓸모가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지. 당연히 알려주고 넘어가면 되지. 근데 그래봤자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봐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지금 구하고 싶은 넓이가 어딘지를 먼저 표시를 해봐요. 이 넓이죠.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 요 넓이를 구했어. 요 넓이를 구했으면은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지만 생각하면 돼. 2배 하면 되니까 어차피. 요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이 부채꼴의 넓이를 전체 넓이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여기는 정사각형 전체 넓이, 정사각형 전체 넓이 구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 4분원의 넓이, 4개로 잘려진 이 중심각 90도짜리 넓이를 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주황색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몇 배 해라? 2배 해라라고 적혀있지? 됐니? 일단 전략이 이해가 갔으면 여러분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한번 해볼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6 곱하기 6 해서 제곱하면 6 곱하기 6 해서 36 나오겠지? 나중에 적고. 자, 그 다음에 빼기 파이 곱하기 먼저 계산하는 거죠? 6 곱하기 6 해서 6의 제곱 적고 파이 r 제곱 적었죠? 자, 그 다음에 360분에 90 집어넣으면 되겠지? 90 됐지?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이쪽은 36. 그래서 36 빼기 파이 곱하기 36인데 36이랑 360 약분되죠? 그래서 10으로 딱 적어주고 10하고 90하고 한 번 더 약분하면 9. 그래서 9 파이 이렇게 적으면 되지? 밑에다가 36 마이너스 9 파이 여기 딱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2만 남았지? 자, 곱하기 어떻게 계산해 우리? 분배 법칙 맞지? 분배 법칙.
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먼저 곱해주고 뒤에다가 한번 곱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36은 72. 2 곱하기 9는 18. 근데 마이너스 18 파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72 마이너스 18 파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제곱센치 넓이가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건데 이걸 외우는 게 절대 아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 밑에 바로 연습할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숙제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5번이 있어. 요거는 같이 하고 가자. 알겠지? 요거만 하고 다음 단원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요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 어디? 요거죠? 바깥쪽 부분?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직접 색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또 둘레 길이 넓이 둘 다 구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전략을 먼저 세워야겠죠? 자, 그래서 둘레 길이 먼저 구하려면 어디에 먼저 할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야. 남의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나는 구할래? 그럼 여기 먼저 구하면 돼. 알겠지? 순서 상관없이 그냥 둘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야? 원의 넓이죠? 그냥 원의 넓이인데 누구의 원의 넓이? 반지름이 8cm짜리의 원의 넓이 얼마야? 64파이. 바로 제곱한 거죠? 제곱해서 파이 붙인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맞다. 넓이를 구해버렸네. 넓이 먼저 구하자. 넓이 먼저 아니다. 그냥 둘레 길이 구할래. 64파이 아니죠? 12파 아니 8cm 2배에서 16파이. 지금 둘레 길이하고 넓이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 지금. 해서 지금 둘레 길이 구했죠? 원주 16파이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구해줄까? 또 여러분 어디? 작은 원의 둘레 길이 구해줘야겠지. 그치? 이 부분도 이 파란색의 둘레에 해당하죠. 맞지? 안쪽도 마찬가지 둘레에 해당하죠. 이쪽도.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얘네 둘이 뭐해? 합동이지. 8cm 여기도 8cm잖아. 그치? 여기도 8cm일 테니까 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 맞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의 원주를 구해주고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지. 원주. 자, 8cm에다가 그대로 그냥 지름이니까 뭐 붙여주면 돼? 파이 붙여주면 원주가 되지? 됐어. 자, 8파이 곱하기 그러면 2니까 얼마? 16파이. 얘는 똑같이 나와. 똑같이. 위에 나오는 전체 바깥쪽의 원의 둘레랑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원의 둘레를 합친 게 16파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고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 32파이. 이렇게 둘레 길이 구해주면 되지. 됐지?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넓이로 가서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럼 전략을 한번 생각해봐. 요 그림에서. 자, 당연히 전체 넓이를 구해줘야겠죠?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전체 넓이를 구해서 뭘 뺄래? 작은 원의 넓이를 빼겠죠, 요거. 요 넓이를 빼야지. 근데 몇 개?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전체 넓이에서 요 하얀색 넓이를 두 개 빼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쌤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구했었던 64파이를 다시 적어줍시다. 전체 넓이죠? 8의 제곱 곱하기 파이. 그래서 64파이. 한 다음에 빼기. 원만 빼주면 되니까 편하지. 부채꼴이 없죠. 여기. 원만 빼주면 되잖아. 그리고 반지름 몇 cm? 4cm. 자, 그래서 얘 넓이 몇 파이? 제곱하면 16파이. 근데 몇 개? 하얀색 몇 개? 2개. 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빼면 되겠지? 됐니? 좋아. 자, 그러면 64파이 빼기 얼마? 32파이니까 계산해주면 얼마 됩니까? 32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좋아요.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한번 숙제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밌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내가 그래서 숙제를 빡세게 검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데 종합적으로 해봤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주의입니다. 인간 채원? 여기는 풀이를 바탕으로 한번 채워보시면 되고요. 다 담긴 했는데 다 비슷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드디어 다음
나눠 다면체로 갑니다. 다면체. 일단 다면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합니다. 다면체에서 다자 항상 수학적 용어는 한자로 해석하면 좋아요. 관심 있게 봐줘. 다면체에서 다자는 뭘까? 여러분 다항식 할 때 다자는 똑같아. 어떤 다? 오 마늘다. 아우 예뻐. 그지? 그렇게 뜻을 알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지? 자 여기서 다자는 마늘 다자에 뭐가 많다는 걸까? 면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채자는 어디 있었어? 입체도요. 입체도요. 그지? 그래서 채자. 어떤 도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면이 많은 도형이라고 일단 생각은 하되 그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냥 얘들아 개념 배우는 거야 지금. 개념 배우는 거. 다면체는 뭐냐? 앞에서 우리 뭐 배우고 왔어? 다각형 배우고 왔지. 다각형. 바로 배우고 왔죠. 흐름이 이어진다니까.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은 흐름이 이어지는 걸 관찰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 다각형 배우고 왔죠.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각진 부분이 많은 도형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직관적인 설명이고 다각형도 마찬가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었어.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었죠. 둘러싸인 평면 도형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치? 근데 그 다각형이 또 뭐를 이뤄? 다각형 여기 봐봐. 다각형 맞지? 옆에도 다각형, 옆에 다각형, 밑에도 다각형, 위에도 다각형, 옆에도 다각형, 그지? 이런 식으로 뭐로 둘러싸였다? 얘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무슨 도형? 얘는 입체죠. 3D죠? 입체 도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알면서 공부하면 그 밑에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닌 걸로 둘러싸이면 다면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은 친구들 원은 다각형 아니죠. 원. 얘 지금 밑면이 뭐로 둘러싸이니? 원이잖아. 그럼 얘는 다각형이 아니죠. 다각형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거지. 따라서 원기둥이지. 예. 원기둥은 다면체가 아니다. 다면체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면이 많은 거겠지. 그럼 얘도 면이 많잖아. 위에 한 개, 밑에 한 개, 옆에 한 개. 그치? 면이 많은 건 맞는데 근데 다면체가 아니라는 거지. 왜? 다각형으로 둘러싸이지 않으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 유명한 다면체 세 가지, 아니 두 가지를 배웠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한 가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본 적은 있을 텐데 이름은 모르죠. 자, 그래서 다면체 세 가지 말합니다.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거 배웠지. 각기둥, 각불.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면체가 되는 거지. 왜? 모든 것들이 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각기둥과 각불. 대표적으로 다면체 중에 하나, 두 가지. 그 다음에 각불대라는 거를 새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본 적은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각불대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각불대야. 뭘 각불대라고 하냐면 그 정의는 얘를 연장하면 여기 하나 안 했다. 모서리를 연장하면 뭐처럼 보여? 각불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각불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목을 자른 거야. 각불의 목을 잘랐다. 됐니? 각불의 목을 잘랐는데 똑 떼면 위에 쪽은 각불이지. 아래쪽은 각불이 아니지. 각불이 아닌 쪽을 우리가 각불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모가지를 잘라. 각불의 모가지를 잘라서 위에 부분은 각불, 밑에 부분은 각불대.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각불대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다면체 종류를 배웁니다. N각기둥, N각불, N각불대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다루겠니?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 각기둥과 각불에서 뭐 다뤘어?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다뤘지. 맞지? 이번에도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미 공식으로 배웠겠지만 공식을 까먹었어요. 괜찮아. 세면 되잖아. 면의 개수 몇 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옆면에 3개 둘러싸여야지. 면이. 옆면 3개. 따라서 3 플러스 2. 실제로 이게 뭐가 돼? 공식이 되는 거지. 각기둥의 면의 개수 공식. 뭐다? 기억나? n 플러스 2개. 되겠니? 기억이 나? 자, 그런 다음에 각불은 어때? 이거 삼각불이죠? 삼각불. 자, 삼각불의 면의 개수 세볼까? 밑면은 당연히 뿔은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옆면은 3개. 따라서 하나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3을 더한 거. 자,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공식 일단 답은 4.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n 플러스 1이 바로 각불의 면의 개수가 된다. 외워서 풀면 근데 외워서 풀면 빠르긴 하지, 그지? 근데 이유는 알아야지,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밑면의 개수 하나를 추가해 준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각불대죠? 각불대도 한번 해볼까? 도전. 뭐야? 얘는 지금 밑면이 몇 개? 평행한 밑면 2개. 그지? 그럼 2개를 무조건 더해야겠네, 각불대는. 자, 그런데 옆면이 몇 개야, 옆면? 4개죠. 그게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 n각불대라고 했을 때 그 밑면의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지?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 몇 개? 4. 그래서 그게 옆면의 개수잖아. 4. 그래서 4 플러스 2.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된다? 얘도 n 플러스 2야. 각기둥이랑 똑같구나. 그치? 각기둥이랑 똑같아. 면의 개수. 됐지? 요거 지금 1번이야. 이거 1번. 자, 그 다음에 몇면체인가? 이건 무슨 표현이야 대체? 몇면체인가? 아까 전에 면체라는 말을 어디서 썼습니까? 다면체 할 때, 그지? 면체에서 썼죠. 다면체에서 이 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게 여기서 면의 개수 몇 개야? 5개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면의 개수가 5개인 다면체다. 그럼 몇 면체? 5면체. 이렇게 말해주면 돼. 되겠니? 면의 개수에 따라서 몇 면체인지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면의 개수가 몇 개? 4개니까 몇 면체? 4면체.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하려고 했어. 정육면체, 증육면체는 배웠지. 거기서 말하는 육면체라는 뜻이 면이 몇 개라는 뜻? 6개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겁니다. 면면체라는 표현을 이미 배웠어. 딱 얘 하나로. 육면체. 배웠지? 그래서 육면체는 면이 6개. 5개면 5면체. 4개면 4면체. 만약에 여기도 6개죠? 얘는 6면체. 얘가 6면체가 되는 거. 됐지? 이런 식.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자, 모서리 개수는 세보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위에 쪽에 3개, 3. 그 다음에 밑에 쪽에 3개, 3. 그 다음에 기둥에 3개 박혀있지, 3. 그래서 3이 몇 개? 3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몇? 3.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모서리 개수구나. 아, 3 곱하기 n이군요. 이렇게 따질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3 곱하기 n 곱하기 3이라고 외워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각불. 자, 각불은 위에 쪽에 3개, 지금. 그 다음에 밑에 쪽에 3개 있죠? 따라서 3, 3. 더한다는 얘기는 몇 개? 3 곱하기 2개. 따라서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n. 바꿔 쓰자. n 곱하기 2. 이렇게 바꿔 쓰자. 됐죠? 2배만 하면 모서리 개수가 된다. 각불은 모서리 개수가 2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불대도 보죠. 자, 각불대는 위에 쪽에 몇 개? 4개. 중간 쪽에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몇 개? 4개. 자, 얘도 몇 배야? 3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쓰고.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n 곱하기 3. 3배. 이렇게 된다. 각기둥이랑 똑같지? 각기둥도 3배. 각불대도 3배. 이렇게. 모서리 개수도 똑같다.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도 똑같아. 얘는. 자, 꼭지점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3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나, 둘, 셋, 3개. 몇 배? 2배. n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개수 구해주면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 3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각불의 3각불이죠. 3각불의 꼭지점의 개수. 자, 근데 얘를 뭐라 불러?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그러지? 각불에서 가장 옆면이 모이는 거, 옆면이 모여있을 때 그 꼭지점을 우리가 각불의 꼭지점,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불러줬죠. 이 각불의 꼭지점 하나와 밑에 쪽에 있는 3개를 더하면 꼭지점의 개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불의 꼭지점 때문에 무조건 각불의 꼭지점은 존재하잖아. 항상 모든 각불은 다 존재하지. 그래서 요 하나와 밑에 있는 3개를 합해서 3 플러스 1이라고 쓰고,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된다. 그치? 그래서 개수는 몇 개? 4개. 이렇게 적으면 되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각불대. 뭐라 그랬어? 각기둥하고 똑같다. 위에 4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꼭지점 4개. 밑에 쪽에도 4개 있잖아요. 몇 배 하는데?
2배. 2배 하면은 얼마? 4, 2, 8. 답부터 쓰고 자 뭐라고? n 곱하기 2. 각기둥하고 똑같은 꼭지점의 개수를 가집니다. 완전히 똑같이 외워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다만 모양은 틀리다. 각기둥은 조건이 뭐야? 밑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이면서 옆면이 뭐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거지. 근데 각 볼 때는 지금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뭐 어때? 당연히 다르죠. 합동이 아니야. 평행하지만 밑면이 평행하지만 합동이 아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옆면이 뭘로 둘러싸여서 이거 사다리꼴이지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양은 당연히 틀린데 거기에서 나오는 면의 개수와 모서리 개수와 꼭지점 개수는 둘이 일치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 자, 아래 보기의 입체 도형 중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뭐라 그래서? 다면체를 찾으시오. 다면체.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다면체를 판단한다? 아까 전에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다각형, 원이 아닌지. 원이면 안 되지. 다각형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기읍 바로 쓰자. 그 다음에 디귿도 되죠? 니은 안 되죠? 원뿔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디귿 다 되죠. 당연히 구도 다면체가 아니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칠면체라는 거는 뭐야? 칠면체. 면이 7개인 다면체를 말한다. 면이 7개인 것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밑면 2개하고 오각형이니까 옆면이 몇 개? 5개 있겠죠? 그래서 이거 오각기둥이라고 부르고 칠면체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읍 면이 7개인 거 찾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니은은 해당 사항 없고 다면체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 4개에다가 1개 더해서 얘는 5개지 면이 5면체입니다. 5면체. 됐지? 자, 그 다음에 리얼은 4개, 옆면 4개에다가 밑면 2개 합해서 6개인 얘죠? 밑면이 6개. 6면체.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세볼까? 얘는 특징이 없지. 얘는 딱히 각기둥이 아니잖아. 각뿔도 아니고. 각뿔대도 아니지. 한번 세보자. 위에 쪽부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쪽에 하나, 둘, 셋, 저 넘어가서 넷, 5. 옆에 쪽에 5. 그치? 그 다음에 위쪽에 하나 더 해가지고 6개 있었고 적어놓고 아래쪽에 하나 더 있죠? 밑면. 그래서 더하면 얘도 면이 몇 개다? 7개다. 직접 세면 됩니다. 이런 건. 자, 그래서 칠면체 맞습니까? 맞죠. 비읍.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가 12개인 다면체를 찾아라. 모서리 개수 12면체. 아니, 12개. 그러면 일단 다면체여야 되잖아. 미음 지우고, 미음도 지우고. 그지? 얘네는 일단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기역에서 모서리 개수 몇 개 나와? 5, 3, 15. 15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4, 2, 8. 8개 나오죠?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 3, 12. 얘네, 얘네. 리을. 자, 그래서 3번에 리을 딱 적어주면 되죠. 됐니?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이미 다 거쳐온 거죠. 자, 꼭지점의 개수가 5인 다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자, 여기에서 얘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 5인 10이죠, 10. 그 다음에 얘는 각불의 꼭지점 하나와 밑에 있는 4개를 더해서 5개 나오죠. 꼭지점 5개. 따라서 답은 디귿. 또 있니? 얘는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죠. 아니네. 자, 얘도 4, 2, 8. 얘는 8개네. 아니죠. 그래서 답은 디귿. 됐니? 좋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면체 종류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배웠던 각기둥과 각불과 그 다음에 각불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자, 얘네지 또 다음 다면체를 보고 표를 완성하세요. 자, 여기 있는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 다면체를 보고 표를 완성해라. 이름을 몇면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거지. 오각기둥. 몇 각기둥인지 적으라는 얘기죠. 그지? 근데 얘를 몇 면체인지 나타내라고 하면 몇 면체라고 해줘야 돼? 면이 2개에다가 옆면이 5개 있으니까 7개지 면이. 그러니까 얘는 7면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알겠지? 7면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원하는 게 없으면 오각기둥이라고 해도 되고. 아시겠죠? 면의 개수를 세서 다면체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얘는 애초에 각기둥이니까 오각기둥 이렇게 말해도 되고 밑면의 모양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각골? 오각골. 그 다음에 얘는 몇 각골대? 오각골대. 다 오각이네, 그지? 밑면의 모양이 다 뭐라서? 오각형이라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되죠? 됐지? 그 다음에 밑면의 개수를 세보래. 당연히 각기둥이니까 몇 개? 2개.
그다음 얘는 당연히 각불이니까 각불은 항상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각불 때는 밑면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보고 판단. 자, 그다음에 밑면의 모양 오각형. 다 오각형으로 적으면 되죠? 오각형, 오각형. 그다음 오각형. 됐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각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 됐지? 직사각형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불은 삼각형. 맞죠? 그 다음에 각불 때는 이 모양을 우리가 사다리꼴 이렇게 부르죠? 사다리꼴. 옆면의 모양도 아주 중요한 거지. 됐지?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무슨 다면체인지를 찾는 거니까 옆면이 사다리꼴이라 말하면 각불 때, 옆면이 삼각형이라 말하면 무조건 각불. 그 다음에 옆면이 직사각형이라 말하면 무조건 각기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응용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자, 밑면의 개수가 2인 다면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밑면의 개수가 2인 다면체가 뭐야? 세 가지 중에 각기둥과 각불대죠. 그죠? 각기둥과 각불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얘 각기둥이죠? 사각기둥. 이거를 다른 말로 직육면체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기읍도 맞고 또 디귿도 맞고 또 리을도 맞고 그 다음에 비읍도 맞고 다 해당이 되죠. 각기둥과 각불대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다면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는 건 사각불, 사각불대, 사각기둥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거 이게 사각기둥. 자, 그 다음에 디귿 사각형.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아니고 오각형. 아, 니은이 있네. 니은도 사각형이죠. 비읍은 아니고 삼각형. 됐니? 자, 이래서 자, 이 세 가지를 답으로 적으시면 돼요. 비읍, 니은, 디귿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옆면의 모양 좀 길어가지고 밑에다가 놨어.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인 다면체. 옆면이 사다리꼴 누구야? 각불대지. 이미 다 한 거 같네 너네. 비읍, 디귿, 비읍 빨리 할게. 디귿, 비읍 이렇게 하고. 자,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다면체.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의 뭐야? 각불이죠. 그래서 니은, 니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봐줘야 돼. 성질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마지막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라는 건 신기한 도형이야. 다면체긴 다면체인데 앞에서 우리 정다각형 배웠죠? 그런 거는 뭐였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모든 각의 크기도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했지. 그치? 하지만 정다면체는 좀 복잡합니다. 자, 정다면체가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 뭐냐면 모든 면이 얘들아 다면체는 뭐로 둘러싸인 도형?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치?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뭐 모든 정다면체는 뭐겠어? 모든 면이 뭐로 둘러싸인 도형?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여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5개의 도형 보이십니까? 전부 다 무슨 도형이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얘도. 그 다음에 얘는 정오각형. 그 다음에 얘는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여야만 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다면체 첫 번째 조건.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정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정다면체는 이 세상에 요 5개밖에 없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름 보이죠?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이야. 1번만 만족하는 건 많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각 꼭지점에 봐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같아. 모두 같아. 이게 바로 정다면체의 두 번째 조건이야. 알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돼.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다. 이것까지 해서 두 번째 조건. 요거까지를 만족해야 정다면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게 바로 몇 가지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 이 세상에 이 5개밖에 없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알겠지? 그래서 한번 종류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친구도 있네. 누구야? 정육면체.
정육면체도 정다면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름이 맞지? 정다면체, 정육면체, 그지? 근데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불러볼까?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얘네들은 좀 이름을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름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외우듯이 이름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친해져 얘네들의 성질이랑.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면체는 이미 알 테고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지 몇 면체인지 말할 때마다 그 몇 면체에서 몇이 뭘 의미한다? 면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따라서 정사면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면의 개수 한번 세봐. 삼각뿔이지 그냥. 삼각뿔 모양이지 일단. 근데 모든 면들이 정삼각형인 삼각뿔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걸 정사면체라 불러주는 거야. 면 몇 개? 4개. 그래서 사면체. 이런 이름이 붙었어. 됐지? 그래서 면의 모양은 삼각형. 한 번씩 읽어줘봐. 여기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 몇 개야? 3개죠? 이게 다 모든 꼭지점에서 다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도 3개가 모였고 맞지? 여기도 3개가 모이고 여기도 3개가 모여있지? 지금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3개가 모여. 그러니까 모든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돼. 그런 걸 만족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신기하지? 자, 그래서 여기 3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봐봐. 60도, 60도, 60도 다 합치면 몇 도? 180도지. 한 꼭지점에 모인 각도가 평면 도형의 각도가 180도면 이 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참고해서 적혀 있지. 한번 읽어봐. 정다면체는 입체 도형이므로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하고. 이거 뭐야?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조건이야. 알겠지? 입체 도형 자체가 만들어질 조건. 그러니까 다면체가 만들어질 조건은 이거고 정다면체가 만들어질 조건은 입체 도형 자체가 만들어지려면 이걸 만족해야 돼. 뭐라고? 한 꼭지점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돼. 여러분, 면이 만약에 이렇게 면이라고 치자. 면 몇 개? 2개지. 이 두 개짜리 면 2개로 이렇게 만나. 여기 만났어. 이게 도형이니? 입체 도형이니? 아니. 다면체니? 아니. 다면체 뭐라 그랬어? 다각형으로 둘러싸여야 된다 그랬어. 근데 면 2개로는 고작 2개로는 다면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만들 수 없어. 그냥 둘이 합치면 이거지. 면이지 그냥. 그지? 절대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 적어도 몇 개 면이 만나야 된다? 3개 면은 만나야 돼. 적어도 3개. 그래서 얘가 지금 3개 만났잖아.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이뤘잖아.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 이게 두 번째 입체 도형의 조건.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를 넘으면 안 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버릴 종이로 할게. 이게 지금 요 가운데 360도라고 적혔다 쳐봐. 얘를 갖다가 접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조금 찢어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잠깐 좀 찢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봐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생겼지 지금. 여기에 360도가 아니라 이쪽에 각도가 생겼잖아. 360도보다 작은 각도가 생겼잖아. 이렇게 돼야지 얘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지. 맞지? 이렇게 만나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야 입체 도형이 나올 거 아니야. 뭐 각뿔이 나오든 뭐 각 기둥이 나오든, 그지? 이렇게 해야지 꼭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꼭지점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 절대 구부릴 수 없겠지. 얘를 뭐 찌그러뜨리지 않는 한, 그지?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 합은 전부 다 360도보다 작아야 돼. 봐봐. 여기 있는 거는 60도, 60도, 60도 3개가 모여서 180도. 한참 모자라죠? 괜찮지? 360도보다 작으니까 얘를 갖다가 접어가지고 이쪽에 맞춰주면 이런 꼭지점 하나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지금 90도 몇 개? 3개가 모였다. 그러면 90도 3개면 몇 도? 270도지. 93은 27.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으면 이 꼭지점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3개의 면이 모여져서 이렇게 꼭지점 하나. 됐지? 그래서 얘도 합격. 그 다음에 얘는 60도가 좀 많아졌네? 하나 더 늘어났네? 얘보다 하나 더 늘어났네? 몇 도야? 240도. 얘는 괜찮지? 6, 4, 24. 얘는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4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꼭지점에 4개가 모인 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거. 됐지? 그래서 정팔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8도 3개야. 좀 빠듯하네. 여기 지금 거의 빈틈이 없지. 근데 108도 3개면은 몇 도? 324도야. 맞지? 360도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정오각형도 2개로는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개는 만들 수 있어. 3개가 모이면 이렇게 꼭지점 하나를 이룰 수 있어서 정 12면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정12면체를 직접 여러분 보고 접으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자, 너무 복잡하잖아. 그 다음에 정20면체는 이건 절대 엄두도 못 내겠지. 그릴 수도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모양만 봐주면 돼. 이런 얘는 자, 60도짜리 삼각형, 정삼각형 몇 개가 모여서 만난다? 5개가 모여서 만나면 바로 이 꼭지점 하나를 이루는 거야. 5개면 몇 도입니까? 300도지.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지. 300도. 360도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부분 있지, 한 부분. 여기까지 채워버리면 몇 도 되는 거야? 360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안 만들어진 거야. 됐어? 딱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300도짜리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240도짜리도 만들 수 있고, 180도짜리도 만들 수 있고, 그 이전에는 120도인데, 120도도 360도보다 작잖아요. 그럼 면이 2개잖아. 그치? 면이 2개밖에 안 돼. 여기에서 하나 빼버리면 면이 2개잖아. 그럼 안 되지. 이걸로는 입체도형 못 만들지. 꼭지점이 안 생기지. 그치? 자, 따라서 입체도형의 조건을 이거를 만족하면서 정다면체의 조건까지 만족하면서 나온 도형이 바로 이 5개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세상에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 정도는 외워줘야 돼. 자,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공식. 면의 개수는 이렇게 외워. 외우는 게 아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해. 이름이 알려줘. 얘 4면체죠. 면이 몇 개? 4개. 얘 6면체죠. 면이 몇 개? 6개. 얘 8면체지. 면이 몇 개? 8개. 그냥 이름이 알려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 그림만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세면 돼. 그래서 면의 개수 4, 6, 8, 12, 20. 이름이 그냥 면의 개수야. 됐지?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 여러분, 꼭지점 개수 하나하나 세고 싶어? 안 세고 싶어? 세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세요. 4, 8, 6, 27이거든? 여기서 4는 똑같지? 4 똑같지?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가 정사면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정6면체랑 정8면체는 서로 바꿔. 이것도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볼만한 건 아니야. 응용이거든. 응용. 얘네 둘이 면의 개수와 꼭지점 개수를 체인지해. 정6면체랑 정8면체랑 바꿔버리면 서로가 돼. 알겠지? 그 다음 얘네들도 뭐야? 정12면체랑 정20면체랑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바꿔버리면 체인지해버리면 서로가 서럽게 된다. 이렇게 크로스를 기억해. 알겠지? 정사면체는 너무 쉬우니까 4 그냥 똑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어? 모서리의 개수 남았죠? 이것만 하면 끝나. 자, 모서리의 개수는 어쩔 수 없어. 6, 12, 12, 30, 30. 그래도 규칙성을 했다. 6, 12, 12, 30, 30. 뭐야? 얘도 정6면체랑 정8면체랑 똑같고요. 정12면체랑 정20면체도 똑같아. 모서리 개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외워주면 되지. 6, 12, 12, 30. 다 6의 개수들이라는 것도 있고요. 특징. 그래서 6, 12, 12, 30, 30. 6, 12, 12, 30, 30. 옛날에 선생님 전 세대 때 삐삐라는 걸 썼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 486. 486이 뭔지 아니? 뜻 모르지? 어떻게 알았어? 오, 아는 친구가 있구나. 사랑 해란 뜻이다. 옛날에 그런 표현으로 썼다.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딱 부모님 세대들. 선생님 전 세대. 선생님 전 세대야. 선생님은 90년 중반 태어났기 때문에 90년대 때 20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표현의 창시자들이야. 근데 이게 뭔데냐? 별말 아니고 팩개수야. 팩개수. 486이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랑. 그 다음에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486이라고 옛날에 진짜로 많이 썼어. 근데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삐삐를 안 썼을 세대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윤하 가수 알아? 윤하의 알아? 비밀번호 알아? 진짜 유명했거든. 선생님 초등학생 때 너네보다 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웠지. 486이네? 사랑해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4, 6, 8, 12, 20 일단 면의 개수부터 외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 그래도 아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뻘쭘하지 않네요. 부끄럽지 않네요. 세대 차이 날 뻔했는데 다행이구만. 자, 이제 끝났어. 이게 다야.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 거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 볼까? 끝내보자 한번.
자, 정답면체는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아까 전에 여기다가 적었는데 지웠죠. 첫 번째 조건이었죠. 자, 그다음에 정답면체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이것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같죠?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조건. 자, 그다음에 정답면체는 무수히 많다. 뭐라 그랬어? 아니죠. 몇 개밖에 없다. 딱 이 세상에 5개밖에 없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칠이면체, 정이십면체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이 정답면체도 있다. 없어요. 왜 없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 120도. 3개만 모여도 몇 도를 이룬다? 360도를 이룬다. 그치? 그럼 입체도형 자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그치? 정육각형 3개가 모여버리면 이미 360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못 만들어. 됐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자, 한 꼭지점에 모인 가게 크기 하면 360도보다 작아야 한다. 바로 나오죠? 맞죠? 바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답면체를 찾아라. 이런 식이야.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면체에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무슨 정답면체인지 이제 찾으라 그래. 그래서 각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답면체. 이름 적는 거니? 상당히 귀찮죠? 이름 적는 거네? 기흥, 니은, 디귿 이런 게 아니네. 그지? 뭐야? 이거 그냥 적자. 정사면체. 뭐야? 정 8면체. 여러분은 그 위에 그림이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모든 면이 삼각형이죠? 정삼각형. 거기 그림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근데 진짜 지금 그냥 외우는 거야. 모양을 머릿속에 외우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나올 거라서. 자, 각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답면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정육면체. 하나밖에 없죠. 90도 3개만 모여도 270도니까 하나 더 추가할 수는 없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유도 알면서 보면 재밌어. 각면의 모양이 정각형인 정답인데 얘도 하나밖에 없어. 왜? 108도 2개만 못 만들어. 108도 3개만 324. 거의 비슷해져. 360이랑. 그래서 정 12면체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봐. 자, 그다음에 4번.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인 정답면체. 이건 딱히 외울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거든. 3, 3, 4, 3, 5인데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즉 비밀번호도 외우기 빡센데 요거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여기서부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입니다. 여기에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딱 3개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러니까 순서대로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 됐지? 이렇게 됐습니다. 끝인가? 또 있네. 요거는 전개도죠, 전개도. 그냥 면의 개수만 대충 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직관을 좀 많이 쓰세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지. 정육면체 먼저. 여러분이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제일 적어. 누구겠어? 정사면체겠지.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대빵 많아. 누구겠어? 가장 복잡한 거. 정이십면체겠죠. 나머지는 그냥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오각형인 거 누구야? 면이 오각형인 거 유일하게 하나? 얘지. 정십이면체.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이어주시면 끝! 이렇게. 정팔면체. 그냥 보면 보여. 그냥 보면 보여. 외울 필요도 없어. 됐지? 자, 근데 얘는 누구의 전개도야? 당연히 정육면체죠? 많이들 보셨죠? 주사위. 그래서 정사면체 이러면 정사면체다. 뭔 소리야? 들렸죠? 자, 근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4개이다. 아까 전에 이건 도와줄게요. 선생님이 하는 거. 3, 3, 4, 3, 5.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거 사자라고 적혀있는 건 정팔면체죠. 정팔면체. 정팔면체가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고요. 여기가 정육면체 자리지. 그래서 정육면체는 3개입니다. 그래서 찍 긋고 셋, 3이라고 붙여줘. 자, 그리고 x 하시면 되죠. 선생님 따라오면 돼. 자,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는 8개다. 맞니? 아니 뭐
내가 특강해줬지 선생님이. 요거 정립면체 그리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정립면체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정립면체 정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등학교 가서도. 알겠지? 끝났다.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꼭지점 개수는 8개 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9개다. 뭔 소리야? 12개죠? 하나, 위에 4개, 아래, 옆에 4개, 아래 4개. 자, 이렇게 해서 12개.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끝.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다.